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인공지능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정의와 인공지능을 왜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장단점과 인공지능을 테스트하는 튜링 테스트의 개념,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분류 체계를 살펴보고 그 분류 체계에 따라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를 자세히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번 차시에 공부할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인공지능 공부를 위한 기반 지식과 규칙 기반 인공지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위한 기반 지식에는 인간 두뇌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고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의 차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 기초와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보고 인공지능 시대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규칙 기반 인공지능에서는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논리와 추론에 대해 공부하고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탐색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먼저 인간 두뇌의 구성 요소인 뉴런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공부하는데 어떤 수학적 지식과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문제 해결 방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규칙 기반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논리와 추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탐색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능을 모방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꿈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로봇의 형태로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형태를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등장으로 굳이 로봇 형태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지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발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지능의 원천인 두뇌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뉴런은 일반 세포처럼 그냥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하는 뉴런끼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이러한 뉴런이 860억 개 정도 있다고 하며 갓 태어난 유아나 성인이나 이 뉴런의 개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뉴런이 파괴되기도 하는데 새로운 뉴런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뉴런은 점점 줄어들어서 80세가 되면 유아 때의 37% 정도가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뉴런은 이 그림처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축삭 말단과 수상돌기는 다른 뉴런과의 연결고리가 되며 이 연결고리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 시냅스를 통해서 특별한 화학 물질이 전달되면서 두뇌에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는 인공신경망을 배우면서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을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지요. 다음은 지능이 가지는 주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패턴으로 정해진 문제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기억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공지능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은 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패턴을 인식하고 주어진 상황을 단순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어떤 현상에서 패턴을 인식하거나 어떤 현상을 추상화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이러한 지능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까요? 컴퓨터는 기억력과 계산에 있어서는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인간에 비하면 사고나 추리, 추론 등에는 아주 조금의 능력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고나 추리, 추론 등의 능력도 계산 능력이나 기억 능력을 활용해서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컴퓨터가 본질적으로 추론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컴퓨터는 상상이나 이해, 직관 같은 능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인공지능에 필요한 몇 가지 수학적 기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일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몇 가지 논리만으로 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수학적인 모델로 인공지능을 고안하고 그에 따라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자들 중에 수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튜링 머신과 튜링 테스트를 만든 앨런 튜링도 수학자였고 인공지능의 대가 중에 한 명인 민스키도 수학자였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연구에 필요한 수학적 기초입니다. 먼저 고등학교에서 배운 수학적인 개념들이 필요합니다. 함수의 개념, 로그 함수, 지수 함수, 삼각함수, 시그모이드 함수, 유클리드 기하학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미분과 적분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특히 미분은 인공지능의 최적화 문제를 풀 때 사용합니다. 벡터에 대한 해결 능력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벡터의 내적과 직교 조건, 벡터들 사이의 거리 계산 방법, 선형 변환에 대한 지식이 포함됩니다. 벡터와 함께 행렬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에는 행렬의 덧셈, 곱셈, 선형 변환 등의 방법이 사용됩니다. 통계와 확률, 회귀분석 등은 인공지능에 자주 등장하는 수학 분야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단 하나만의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여러 정답들과 함께 각각의 확률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는 데이터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상관계수 등의 기초적인 정보를 추출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귀분석은 기계학습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선형회귀, K-means, KNN-분류 등을 포함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분야인 신경망과 심층신경망을 위해서는 경사하강법, 역전파 알고리즘, 임계값, 손실함수, 선형함수 등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초기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리스프과 프롤로그가 있습니다. 리스프는 기호를 사용하는 데 유용하고 프롤로그는 논리를 처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현재는 파이썬, R 등의 언어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리스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프는 MIT의 존 메카시에 의해 개발된 인공지능 언어로 현재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스프는 처리할 기호에 대해 리스트와 트리를 활용하여 복잡한 자료 구조를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리스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화식으로 구성된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입니다. 둘째, 프로그램과 자료가 동일한 형태로 취급됩니다. 리스프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들이 많아서 활용도가 높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프롤로그는 영국의 코알스키와 프랑스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논리형 인공지능 언어입니다. 프롤로그는 지식을 서술 논리로 표현하고 규칙에 따라 추론하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나 전문가 시스템 개발에 유용합니다. 프롤로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프로그램이 사실, 규칙, 질문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인터프리터 언어로 대화식으로 동작합니다. 셋째, 사실과 규칙들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며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넷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추론 엔진을 사용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코딩이 쉬운 파이썬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이썬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문법이 간단하여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프리터 언어로 즉석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어떤 플랫폼에서도 동작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인공지능이 생기기 이전부터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하기 쉬운 문제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이제 인공지능이 일부분 대신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문제 해결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문제 해결이란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해답은 단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해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해답을 얻는 과정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해답을 얻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고전적으로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한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된 개념과 원리를 그 문제에 적용해 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찾아서 그 해답을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문제를 단순화시켜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복잡한 문제를 작게 나누어서 그 작은 문제 각각을 해결해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양한 관점에서 그 문제의 핵심에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인간의 문제 해결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음과 같은 문제 해결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그 방안을 마련해 봅니다. 두 번째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문제를 단계별로 분석해 봅니다. 세 번째는 규칙을 찾아서 규칙 기반 인공지능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신경망이나 딥러닝의 인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봅니다. 다섯 번째는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해 봅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를 또 검토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사고와 컴퓨터의 능력을 통합한 컴퓨팅 사고를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뛰어들면 고전적인 방법만을 사용했을 때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난 차시에 인공지능 기술을 분류하면서 기호주의 인공지능 계열의 규칙 기반 인공지능과 연결주의 인공지능 계열의 신경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통계적 인공지능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중에 규칙 기반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기반 인공지능에서는 논리를 바탕으로 규칙을 통해서 추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논리와 추론은 컴퓨터가 정보를 저장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논리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글에서 사고나 추리 따위를 이치에 맞게 이끌어가는 과정이나 원리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에서 논리는 주어진 문제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사고의 법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법칙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는 명제라는 것을 활용하여 문제와 지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논리는 명제 논리와 수로 논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제 논리는 문장에서 주어와 수어를 구분하지 않고 문장 전체를 하나의 식으로 다루어 참과 거짓으로 판별할 수 있는 지식 표현입니다. 수어 논리는 문장의 참과 거짓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주어와 수어로 구분하고 문법적인 구조와 의미도 포함하는 지식 표현 방법입니다. 이 예에서 나는 학생이다 라는 문장은 참과 거짓으로 판별할 수 있으므로 명제입니다. 학생에게는 이 문장이 참이 되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이 문장이 거짓이 됩니다. 날씨가 아름답다 라는 문장은 명제가 아닙니다. 아름답다 라는 개념이 모호하여 날씨가 아름다운지 그 진위를 판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예에 나와 있는 수어 명제 학생이 공부한다는 학생이라는 객체와 공부한다라는 수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논리연산은 논리로 표현된 지식을 확정할 때 사용됩니다. 이 표현에 나와 있는 A와 B는 서로 다른 명제입니다. 이 명제는 각각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명제 A와 B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논리연산에는 일반적으로 이 표에 나와 있는 5가지를 사용합니다. 먼저 논리곱에 해당하는 AND 연산을 보겠습니다. AND 연산을 표현하기 위한 연산자는 이 기호를 사용합니다. AND 연산에는 두 명제 모두 참이 되면 그 AND 연산 결과도 참이 됩니다. 그 외에 하나라도 거짓이 되면 AND 연산 결과는 거짓이 됩니다. 순이도 학생이고 철수도 학생이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은 순이가 학생이라는 명제와 철수가 학생이라는 두 개의 명제가 AND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이때 한 명이라도 학생이 아니면 전체 문장이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두 명 모두 학생이면 전체 문장은 참이 됩니다. 다음으로 논리합에 해당하는 오화 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화 연산을 표현하기 위해서 연산자는 이 기호를 사용합니다. 오화 연산에서 두 명제 모두 거짓이 되면 그 오화 연산 결과도 거짓이 됩니다. 그 외에 하나라도 참이 되면 오화 연산 결과는 참이 됩니다. 순이가 학생이거나 철수가 학생이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은 순이가 학생이라는 명제와 철수가 학생이라는 두 개의 명제가 오화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이때 한 명이라도 학생이면 전체 문장이 참이 되어버립니다. 두 명 모두 학생이 아니면 전체 문장은 거짓이 됩니다. 다음은 조건명제 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건명제 연산을 표현하기 위한 연산자는 이 기호를 사용합니다. 조건명제 연산에서는 앞에 명제 A가 참일 때 뒤에 명제 B가 거짓일 때만 그 연산 결과가 거짓이 됩니다. 그 외 조건명제 연산 결과는 모두 참이 됩니다. 순이가 학생이면 철수가 학생이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은 순이가 학생인데 철수가 학생이 아니면 전체 문장이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그 외에는 모두 참이 됩니다. 다음은 동치연산인데 동치연산을 표현하기 위한 연산자는 이 기호를 사용합니다. 동치연산에서는 앞뒤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이 되거나 또는 동시에 거짓이 되면 연산 결과가 참이 되고 앞뒤 두 명제가 서로 다르면 전체의 연산 결과가 거짓이 됩니다. 순이가 학생이면 철수가 학생이고 철수가 학생이면 순이가 학생이다라는 문장이 두 문장의 동치 연산에 해당하며 순이가 학생이고 철수가 학생이면 전체 문장은 참이 됩니다. 또 순이가 학생이 아니고 철수가 학생이 아니면 또 이 전체 문장은 참이 됩니다. 둘 중에 한 명만 학생이라면 이 전체 문장은 거짓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연산입니다. 부정연산은 이 기호를 사용합니다. 부정연산은 명제 하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순이가 학생이 아니다는 순이가 학생이다라는 명제를 부정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부정연산을 적용하게 되면 원래의 진리값과 반대가 됩니다.
위와 같은 명제와 논리 연산, 수로에 대해서 추론을 적용하면 모르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추론 방법에는 귀납 추론과 연역 추론이 있습니다. 귀납 추론은 개별적인 사실들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다음 예처럼 소크라테스도 죽고 니체도 죽고 에디슨도 죽었다는 개별적인 사실들로부터 인간은 죽는다라는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귀납 추론보다 더 널리 사용되는 연역 추론은 여러 개의 전제로부터 다른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법입니다. 이 예는 인간은 죽는다라는 전제와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라는 전제로부터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답을 찾아가는 탐색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추론을 사용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 탐색 방향에 따라 순방향 추론과 역방향 추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방향 추론은 주어진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결론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찾은 새로운 결론들은 다시 기반 지식이 되어 순방향 추론에 사용됩니다. 순방향 추론에서 찾은 결과들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탐색 방법에 따라 최선의 해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역방향 추론은 주어진 결론이 주어진 지식을 기반으로 추론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목표를 미리 정해두고 역방향 추론은 이 목표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추론 방법을 이 그림처럼 틀이나 그래프 형태로 그려봤을 때 목표를 향해 길을 찾아가는 탐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아니라 일반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은 이 그림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깊이 우선 탐색은 시작점에서 시작하여 하나의 길을 택해서 끝까지 가보고 길이 막히면 다시 되돌아오는 탐색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로 찾기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너비 우선 탐색은 시작점에서 시작하여 갈 수 있는 모든 길로 한 칸씩만 가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 칸 이동한 곳에서 다시 한 칸씩 더 가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하여 모든 점을 방문하거나 목표를 찾을 때까지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인공지능에서는 풀어야 하는 문제에 따라 휴리스틱 탐색이나 최소 최대 탐색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깊이 우선 탐색이나 너비 우선 탐색은 아무런 정보도 사용하지 않는 막무가내식 탐색 방법입니다. 휴리스틱 탐색은 경험적 지식을 활용하여 좀 더 목표가 가까운 쪽으로 먼저 탐색을 해보는 방식입니다. 휴리스틱은 정확하게 계산된 결과를 바탕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문제에 대한 과거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은 낯선 곳에 가서 어떠한 길을 찾아갈 때 막무가내로 길을 찾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길을 찾아주는 지도 앱이 있으면 정확하게 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앱이 없다면 뭔가 다른 정보를 찾아서 길을 찾아갈 겁니다. 이런 방법이 휴리스틱입니다. 최소 최대 탐색은 주로 2명이 진행하는 게임에서 사용하는 탐색 기법입니다. 이 탐색에서는 내가 이길 확률을 높이고 상대방이 이길 확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탐색을 해 나가게 됩니다. 바둑과 같은 게임에서도 내가 넣을 수 있는 다음 수와 상대방이 넣을 수 있는 다음 수를 그래프 형태로 그려가면서 그 안에서 탐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므로 여러 가지 수 중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수는 고려하지 않으면서 진행을 합니다. 전문가 시스템은 전문가의 지식을 컴퓨터 시스템에 표현하고 그 표현된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때 전문가의 지식을 규칙 형태로 표현하고 추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도로를 잘 건너는 전문가가 적어놓은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칙에 정해놓은 대로만 따라하면 무사히 도로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식을 기반으로 구축한 규칙들은 기반 지식에 저장이 되고 주어진 사실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은 기반 지식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추론을 진행합니다. 추론을 담당하는 부분을 추론 엔진이라고 합니다. 추론 엔진은 원하는 결과를 찾을 때까지 추론을 반복하면서 목표를 탐색합니다. 추론 결과는 해설 설비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많은 응용 시스템이 개발되어 실제 상용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번 차시의 공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위한 기반 지식에서 인간 두뇌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고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의 차이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 기초와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보고 인공지능 시대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았습니다. 규칙 기반 인공지능에서는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논리와 추론에 대해 공부하고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탐색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 좀 더 깊은 내용을 원하시면 강의 계획서에 소개되어 있는 학습 자료와 동영상 자료를 함께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차시 이후에 퀴즈 또는 과제가 있습니다. 퀴즈 또는 과제 메뉴에 제시된 대로 학습 활동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 활동 지원을 위해서 질의응답 게시판과 퀴즈 게시판도 운영되니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에는 인공지능의 개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계학습과 인공신경망 그리고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심층신경망을 자세히 공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미래와 윤리적인 측면에 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